침 안에 있는 칼슘이랑 만나서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게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이 붙어 있음으로써 잇몸을 점점 밀어내니까 이빨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치석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아프지카 배원장입니다. 양치질을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도 충치가 생기거나 치석이 쌓여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양치 이래 열심히 하는데 왜 도대체 충치가 생기는 거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그런 분들은 꼭 내가 지금 양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치석이 잘 쌓이지 않는 제대로 된 양치 방법과 치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충치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충치는 말 그대로 충치균이 우리 치아를 파먹는 거거든요. 균이 왜 치아를 파먹냐? 밥을 먹잖아요. 밥이 치아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그게 충치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은 치아에 붙어 있는 그 음식물을 충치균이 파먹으면서 점점점 치아를 파고들거든요. 벌레 먹었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게 충치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달라붙어 가지고 입안에 있는 세균이랑 만나서 하얀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걸 저희가 플라그라고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침 안에 있는 칼슘이랑 만나서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게 바로 치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그가 바로 충치와 치석의 주범입니다.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치석이 되면 일반 양치질로는 절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석은 초음파로 막 때려가지고 제거를 해야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치과에 오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치석을 제거를 안 하고 보험을 모으듯이 이빨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년, 5년 동안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제 경험 20년 동안 안 하신 분도 계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앞니까지 치석이 다 붙어가지고 잇몸이 내려가다 못해가지고 차가 덜렁덜렁거려서 오세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보험 스케일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치석이 이빨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빨도 안 흔들리고 치석이 내 이빨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일정 부분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환자분들 말씀대로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이빨이 흔들리긴 해요. 왜냐하면 붙어있던 게 없어지니까. 근데 치석이 붙어 있음으로써 왜 흔들리겠어요? 그 이빨이 치석이 붙어 있음으로써 잇몸을 점점 밀어내니까 이빨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치석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쌓아두시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생기는 증상이 잇몸 염증인데요. 잇몸이 붓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밥을 먹을 때도 통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더 심해지면 잇몸이 붓는 게 아니라 그 하반기는 뼈까지 녹이는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양치질을 칫솔을 막 이빨에 문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양치질을 해야 치석이 쌓이지 않는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치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칫솔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딱딱한 칫솔모는 잇몸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 머리 크기도 본인 입안에 잘 맞는 알맞은 크기가 딱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양치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잇몸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특히 잇몸이랑 치아 만나는 부분에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리다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1단계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선에 45도로 대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약간 진동을 주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살짝 쓸어내리듯이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단계 치아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닦는다기보다는 치아 하나씩 꼼꼼하게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치아 바깥쪽, 그리고 치아 안쪽, 그리고 씹는 면까지 골고루 닦아주시면 됩니다. 안쪽도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거긴 한데 신경 써서 닦아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쪽도 이렇게 45도로 해주시면 좋긴 한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하세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치아는 열심히 닦는데 이 혓바닥은 안 닦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혀에는 세균이 엄청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혀를 깨끗이 닦지 않으면 구강 내 세균이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서 차에 붙은 플라그도 제거하시고 혓바닥도 깨끗하게 잘 닦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치아 사이사이가 좀 안 닦이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치실을 쓰시거나 치간 칫솔을 쓰셔가지고 치아 사이사이 하나하나 다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양치질 그럼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음식물 드셨으면은 플라그가 쌓일 틈 없이 바로 양치하시는 게 좋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밥 먹고 양치하실 때는 바로 양치하시는 것보다 물로 헹구고 하시거나 아니면 30분 있다가 양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치법은 알겠는데 그럼 칫솔을 뭘 쓰면 돼요 원장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아무거나 쓰라고 말씀드려요. 아무거나 쓰면 좋은데 제일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왕칫솔이라고 아실 거예요. 구두주걱 같이 이만한 게 있는데 그 크기가 큰 게 좋은 게 아니다. 제일 좋은 건 요만한 거다. 그래야 입 구석구석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칫솔을 뭘 쓸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머리 웬만하면 작은 거, 그리고 미세모, 요것만 기억하시면 치주염과 충치까지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충치가 생기지 않게 양치질을 잘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양치질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치아를 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치과 가기 무섭거나 아플까봐 망설였던 분들은 저희가 상담 마취로 안 아프게 치료하는 치과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되게 편하게 오셔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과 가기 무서우셨다면 편안하게 오셔서 제가 안 아프게 편안하게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 아프고 무섭지 않게 치료하는 안 아픈 치과 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